안녕하세요. 간밤에 이제 미국 증시에 챙겨봐야 될 좀 이슈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셀트리온에 대한 뉴스와 새로운 소식도 좀 있었고요.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에서 미국 국채 시장에 다시 한번 패닉이 한번 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채 금리가 튀었거든요. 1.6%대를 넘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보시면 나스닥이 좀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떨어지고 나서 0.5로 떨어졌지만 쭉 우상향으로 마감을 했고 S&P도 쭉 우상향을 했습니다. 다우도 쭉 올라갔다는 거죠. 물론 마감은 다우가 0.9% 상승, 나스닥이 0.59% 하락, S&P가 0.1% 상승을 했는데 국채 패닉 시장에 대비해서는 매우 선방했다. 시장이 금리가 올라가는 것에 익숙해진 걸까요? 아니면 지금 면역이 생긴 걸까요? 이 부분을 한번 먼저 살펴보고 갈게요. 미 국채 10년 물자리가 다시 한번 7%대가 급등이 나오면서 1.63으로 마감을 했다. 이랬으면 당연히 시장이 흔들렸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채권 시장이 지금 인플레를 우려하고 있다. 물가 상승. 지금 못 믿겠다. 그래서 채권 시장에서 자금이 나왔는데 그에 비해 증시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있다. 30년 물은 무려 2.4%가 넘어가고 있다. 미국의 슈퍼 부양책 2천조가 넘어가는 부양책이 통과가 됐죠. 그러면서 미국 국민들 대다수에게 다 합쳐보면은 기본적으로 몇백 조가 넘어가는 돈이 이제 또 소비가 될 것이고 그중 많은 돈들이 증시로 또 자산시장으로 유입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수조 달러 4조란 말도 나오고 있어요. 조만간에 이제 이 다음에 4조 달러의 인프라 패키지가 지금 준비가 계속해서 되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 돈을 더 풀어서 경기 회복 가속화 노력, 바이든 부양책 통과의 논의 착수, 도로 철대야만 2.8조 달러 필요, 공화당은 낭색, 또 밀어붙일지 관심, 모건 스탠리 경제 성장률 7.3%로 상향, 미국 기업들 경기 개선 기대감 커져. 미국은 인프라가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이 또한 합의를 거쳐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이번 2천도가 넘는 그런 부양책에 의해서 4조 달러란 말이 나오고 있어요. 3조 달러를 넘어서 4조 달러. 우리 돈으로 4천조가 넘는 이 인프라 패키지. 다시 한번 진행될 수 있을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또다시 미국 정부가 천문학적인 부채를 일으켜서 경기를 다시 한번 확대시키려고 하는 그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자, 그러면서 세계 경제가 지금 탄력을 받고 있죠. 왜? 원래 자본주의는 부채로 경제를 성장시키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채를 일으키는 대상이 가계가 될지, 기업이 될지, 정부가 될지 이 세 가지 주체 중에서 계속해서 부채를 더 늘리다가 부채를 더 늘릴 수 없을 때 신용 창조가 더 쪼그라질 때 경제가 좀 빠그러졌다가 다시 한번 부채를 늘릴 때 경제가 성장하는 건데 지금 압도적인 재정 정책에 의해서 다시 한번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4인 가구 최대 5,600달러 지급, OECD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을 5.6%로 지금 상향했고 일각성 인플레 우려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셀트리온에 투자를 하고 있지만 경제에 대한 상식적인 부분에서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언급을 하고 가겠습니다. 이 미국 국채가 사실 미국 정부가 지금 정말 천문학적인 또다시 빚을 발행해서 부양책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뭐를 통해서? 새로운 국채를 발행을 통해서. 근데 여기서 미 국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 세계 정부의 외환 보유고의 1순위예요. 보면 한국 기준으로 얘기를 드리게 되면 한국중앙은행의 한국은행의 외환 보유고 첫 번째가 바로 미국 국채입니다. 두 번째가 각국 달러를 포함한 달러가 압도적이겠죠. 국제결제통화 달러, 유로, 엔, 파운드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가 금이고요. 네 번째가 IMF 통화인출권 SDR이라고 하는 이런 결제통화 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중 첫 번째가 바로 미국 국채라는 겁니다. 지금 새로운 국채를 발행하는데 가보지 못한 길 다시 한번 엄청난 빚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는 거죠.
결국 이 미국 국채, 이 새로운 미국 국채, 그리고 기존에 나왔던 미국 국채를 가지고 각국 중앙은행의 정부, 각국 정부가 외환 보유고의 1순위로서 이 미국채를 보유하고 있다.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그래서 미국이 달러를 통해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를 얘네가 사주면 다 가져가면 미국이 다시 한번 달러를 가지고 쭉 한번 전 세계에 그런 원자재와 소비재를 다 미국 내수 시장에서 소화를 많이 시키죠. 결국 빚을 통해서 세계 경제를 부양하고 있는 미국의 경제 시스템입니다. 미국 주식 상황 잠깐 보고 갈게요. 애플이 0.76% 하락을 했고요. 보잉과 버라이즌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이 하락을 했다. 결국 성장주 섹터에 자금이 좀 빠졌고, 그리고 가치주, 그리고 이런 경기 민감 섹터에 자금이 조금 몰렸다. 업종 지수를 보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07% 하락을 했고, 나스닥 바이오테크놀로지 지수가 0.68%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2013년 긴축 발작 재현될 수도 연준이 해결해야 미 국채 금리가 튄다는 게 지금 사실 굉장히 무서운 이슈잖아요. 다음 주에 연준 회의가 있죠. 근데 연준 회의에서 기존처럼 연준이 마사지만 하고 립 서비스만 할지, 그러면서 아직 인플레는 정상적인 상황이다. 그리고 충분히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다. 충분히 미국 경제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로만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시장이 울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 조금의 구두상으로 YCC나 일드 커브 컨트롤, 아니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이런 장치, 카드를 쓸지 조금의 언급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구두상으로 이런 언급을 좀 띄울 수 있지도 않을까. 왜냐하면 ECB에서도 금리가 올라가겠다는 걸 결코 자시하지 않겠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다음 주에 있을 연준에서 한번 기대를 한번 해봐도 될까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파우치, 미국 국립감염병 연구소장이죠. 팬데믹 이제 끝이 보여. 다만 안심은 금물. 이런 언급을 좀 하셨어요. 여기서 이런 언급을 하셨죠. 조금만 더 신중해지자. 우리는 거의 다 왔다. 아주 조심스럽고 신중한 방식으로 후퇴해야 한다. 경계태세를 유지해야 하면서도 팬데믹 사태의 끝이 멀지는 않았다. 하지만 경계태세를 완전히 풀지는 말라. 다만 텍사스 중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해제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파우치 소장은 우리는 또 다른 감염자의 급증을 보고 싶지 않다. 마스크 수칙을 해제하면 이는 확진자의 급증을 다시 부르는 것이라면서 걱정했다. 시장의 좀 안정화를, 그런 뜻은 언급을 한 것 같아요. 이 CNN 방송에 나와서 항체 치료제에 대한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에 대한 그런 언급을 좀 하셨죠. 리제네놀, 릴리, 결국 항체 치료제는 효능이 좋다. 조금 이따 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백신이 많이 백신 접종이 정말 많이 됐잖아요. 6,500만 명. 이 기준으로 해서 많은 1억 바이알인가? 하여튼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백신이 많이 이제 접종이 됐기 때문에 이제 집단 방역을 보이고 있다, 이런 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셀트리온 주주분들은 다들 알고 계시죠? 변이가 나오고 있고 영국발 우점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남아공과 브라질 여러 가지 등등, 지금 이게 단순히 끝날 게 아니죠. 그래서 안심 차원에서 얘기를 조금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결국 미국 국채 금리의 상승, 경기가 확대된다는 것은 백신 접종 효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제 봉쇄가 풀리고, 그러면서 무역 거래나 소비가 활성화되고 다시 기업 활동이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경기가 확대될 수 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겠네 라고 하면서 금리가 상승했던 부분을 또다시 이 부분도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해서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허나 변이로 인해서 충분히 팬데믹은 이게 단순히 잡힐 게 아니죠. 그 다음 중국, 텐센트, 바이두 등의 반독점 과징금 부과. 이게 월요일날 중국 증시에 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중국 증시가 좀 흔들리면 한국 증시에 바로 직격탄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게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중국에 지금 이런 반독점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내 대표적인 IT 기업인 텐센트와 바이두 등 12개 인터넷 기업이 규제 당국으로부터 반독점법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받았다. 다만 이들 기업의 거래가 경쟁
배제나 제한을 초래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벌금 부과 기업에는 텐센트와 바이두, 디디 추싱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익명의 소식통을 통해 반독점 규제 당국이 알리바바에 2015년 퀄컴에 부과했던 9억 7,500만 달러, 한국 돈 1조 1천억을 넘어서는 중국 기업 역사상 최고의 벌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에도 반독점 과징금 부과 이슈가 나오고 있어요. 이 이슈가 과연 월요일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한국으로 돌아와서 SK바이오사이언스 청약 64조 몰려 증거금 1억 최대 5주 받는다. 아, 대단하죠? 야, 64조가 몰렸다고 합니다. 청약이. 없는 돈, 있는 돈 다 끌어모은 것 같아요. 증거금 사상 최대, IPO 역사, 새 역사서, 청약 건수 많으면 한 주도 못 받을 수도. 정말 유동성 장세는 맞는 것 같아요. 없는 돈, 있는 돈 다 끌어모아서 여기다가 많은 돈을 끌어모으고 있는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여기에 좀 연세 많으신 분들도 많은 돈을 끌어모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보는 게 좋겠죠. SK바이오사이언스 백신을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회사 가치보다 급등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짧게 보는 게 중요하겠죠. 증시 예탁금이 60조 이거까지 밀려 있는데 거기에 맞먹는 청약에 64조가 몰렸다고 합니다. 결국 유동성 장세, 돈이 없다 해도 이렇게 많은 자금이 몰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에도 미국 국채금리가 치솟으면 결국 한국 국채금리도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나라빚과 가계빚에 경고음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왜? 대출금리가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국내 10년 만기 금리 2년 내 최고. 그럼 이자 부담이 커지고요. 1,700조가 넘는 가계대출에도 파장이 일어나죠. 소비심리 악화와 경기 회복에 악영향이 있습니다. 최근에 10년물 국국채 금리의 추이인데 상승이 많이 일어났죠. 그쵸? 그래서 아마 이 이슈가 매우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아요. 경기가 확대된 그런 속도도 있고 먼저 선반영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셀트리온 소식을 보겠습니다. 레키노라의 진심인 외국인 의사. 싱가포르에 우리 주주님이 남겨주신 건데요. 이 프랑스의 외국인 의사가 레키노라주가 생명을 구한다고 트윗에 댓글을 남겼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렇게 다르게 해외에서는 이렇게 적극적인 표현을 보인다는 거죠. 프랑스는 작년 하반기 이후 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 현재 집중치료센터 병상이 부족합니다. 급기야 어제 프랑스 보건부 장관이 파리 지역 발생 환자를 주변 지역으로 전원시키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프랑스 24라는 현지 매체가 해당 상황을 트윗으로 공유했는데 해당 트윗에 레그담비바라는 계정으로 댓글이 달렸습니다. 예전에도 싱가포르에 소개담배에 있는 어떤 프랑스 박사가 만든 계정입니다. 레크네노아의 진심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프랑스 의사분이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신 내용이에요. 그만큼 약의 효능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는 거죠. 다국적 제약사가 많은 유럽, 여기도 얼마나 많은 다국적 제약사가 있습니까? 로슈, 사노티, 노바티스, 베링거 인게레, 너무나 많은 다국적 제약사도 만들어내지 못했던 이 약을 우리 셀트리온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 프랑스 의사가 정말 인정한다는 거죠. 그런 대단한 치료제입니다. 자, 그 다음 독일 코로나19 3차 확산 현실화, 변이 확산이 원인. 독일 신규 확진자 수 일주일 전보다 2,254명 늘어 인구 10만 명당 신규 확진자 수 69명에서 72.4명으로 늘어 15세 이하여서 신규 확진자 수 급격히 는다. 이 부분 볼게요. 연구소는 변이 바이러스가 원인일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전염력이 더욱 강한 B117 변이 바이러스, 영국 변이 바이러스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B117 변이는 독일에서 매우 빨리 확산 중입니다. 독일에서 테스트된 양성 검체의 55%에서 발견되었고 이 변이의 점유율은 지난 4주 동안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독일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시작된 지 2개월이 지났지만 현재 274만 명이 백신을 접종해 현재 예방접종률은 3%에 그치고 있다. 레케노라주는 영국발 변이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죠. 그리고 브라질과 남아공,
여러 가지 변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도 레캐노라를 플랫폼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백신에 대한 부작용 사실 많죠. 왜냐하면 팬데믹 상황에서 백신이라는 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치료제가 있는 상태에서 안정성을 거친 다음에 지금 시중에 유통이 돼야 되는데 급한 상황에서 기존 방식이 아니라 지금 홀바이러스 방식, 기존 방식이 아니라 좀 급한 상황에서 기존에 하지 않았던 mRNA, rRNA 이런 방식을 썼기 때문에 부작용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나중에 제가 시간을 좀 들여서 이왕재 교수님이 인터뷰한 내용이 있고, 그리고 이분이 또 얘기했던 부분이 있고, 이 백신에 대한 부작용 부분과 이런 부분을 따로 한번 알려드려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덴마크, 이탈리아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뒤 혈전 사망, 접종 일시 중단.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에게 mRNA 백신이 들어가게 되면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스라엘에서도 지금 이 부분이 백신을 많이 맞고 접종률이 가장 높은데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물론 추가적인 부분이 충분히 필요합니다. 추가적인 확인이요. 결코 백신이 만능이 아니다. 여기에 치료제와 진단키트 그리고 변이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파우치 소장이 아까 이제 그 팬데믹 상황에 대한 백신에 대한 영향과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많이 잘 가고 있다 이런 언급을 했지만 그 밑에 보면 CNN에 나왔던 부분이고요. 다니엘 크로나 항체 치료는 코로나19의 퇴치에 정말 극적인 결과를 보여준다고 파우치는 말한다. 항체 치료제에 대한 효능에 대해서 정말 극찬을 하고 있죠. 자국의 미국에는 일라이릴루와 리제네론, 일라이릴루의 밤나니미밥, 에테세비밥이 있잖아요. 그리고 리제네론의 칵테일 치료제가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뛰어난 효과를 보이고 있다라고 언급을 CNN에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잠깐 살펴볼까요? 다니엘 크로나 항체는 매우 유동적 연구 분야이지만 코비드 치료법 중 상당수는 질병 퇴치에 도움이 되는 정말 극적인 결과를 보여준다고 파우치는 밝혔다. FDA 승인을 받은 일라이 릴리의 다니엘 크로나법은 요양원 환자에서 8주 만에 중등도 또는 중증 질환이 8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제네론의 항체 칵테일은 유약에 비해 가정 환경에서 증상 감염에 대해 100% 보였으며 환자는 바이러스 부하가 훨씬 낮았습니다. 지금 유럽에서 우리 레캐노라가 지금 일라이릴리 기준으로 지금 밤나니미밥, 이거 단일하고 그 다음에 에테세밥, 이거 병용, 결국 칵테일, 이거 두 가지가 다 이제 가잖아요. 근데 이 밤나니미밥 단일은 효과가 조금 떨어진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는 치료제 주권이 없기 때문에 치료제를 가급적 많이 확보하려는 차원에서 이 두 가지를 같이 간다. 이에 비해 리제네론은 칵테일 치료제죠. 그러면 우리 레캐노라는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현실적 상황에 있다는 거죠. 지금 치료제는 무척 부족하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지금 하루라도 빨리 이 공식 승인도 있지만 또한 동정적 프로그램을 통해서 각 국가와의 수출 소식이 하루라도 빨리 기다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 연기금 50일째 국내 주식 순매도, 동학개미 반발. 연기금 50일째 국내 주식 순매도 행진. 국민연금 앞으로도 15조 원 이상 순매도할 듯. 국민연금 자산 배분 비율에 따라 국내 주식 매도. 사실 이 좀 비율이 조정이 필요하죠. 언제적 기준을 가져가서 구닥다리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3천 시대가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정을 해서 해외 주식 비중도 늘려야 되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건 국내 주식, 이 부분에 대해서 정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참 노후 보루 그러다가 우리 국민들 먼저 죽습니다. 언제적 국민연금도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검토하는 것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